모자무사 잘 보고 계신가요? 자기 얘기라는 분들이 많은데요. 세상과 싸워야 하는 날이 있죠. 그런 날엔 사람마다 자기만의 옷을 입습니다. 누군가는 웃음을 입고요. 누군가는 괜찮은 척을 입고 또 누군가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입습니다. 그리고 동만이는 늘 방탄 코트를 입습니다. 그 코트가 참 이상하죠. 그냥 옷처럼 보이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건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갑옷 같기도 하고 누군가의 말에 다치지 않기 위한 방패 같기도 합니다. 아마 동만이는 늘 싸울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동만이가 싸우고 있는 건 세상일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일까요? 3, 4회차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드라마 속 사람들은 다들 조금씩 자기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고요. 나는 별거 아닌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마음. 아무도 나를 제대로 봐주지 않는다는 마음. 내가 아무리 애써도 결국 안 될 거라는 마음. 그 마음과 싸우는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필요로 하고 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회차에는 이야기의 또 하나의 축이 보였습니다. 감정의 시계. 시간은 앞으로 가는데 감정은 꼭 앞으로만 가지 않잖아요. 어떤 감정은 어린 시절 어느 날에 멈춰 있고 어떤 감정은 실패했던 어느 순간에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감정은 누군가에게 들었던 한마디에 아직도 멈춰서 있죠. 동만이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기 마음을 제일 모르는 사람. 사실 그런 사람이 제일 위험하잖아요. 내가 화가 난 건지 슬픈 건지 부러운 건지 무서운 건지 그걸 모르니까 마음은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튀어나옵니다. 동만이에게는 그게 악플이었고 비난이었고 남의 실패를 바라보는 이상한 즐거움이었어요. 후진 인간이에요. 박경세 감독의 영화가 망할 거라는 걸 동만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알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영화가 망해야 자기가 조금은 덜 초라해지는 것 같았을 테니까요. 봐, 나만 그런 게 아니잖아. 쟤도 별거 아니잖아. 저 사람도 결국 무너졌잖아. 누군가의 불행을 보면서 죄책감 없이 차오르는 이상한 충만감. 그건 그냥 악의일까요? 물론 나쁜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안쪽을 더 들여다보면 그건 어쩌면 자기 혐오가 바깥으로 흘러넘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동만이는 박경세를 아주 정확하게 봅니다. 능력은 없는데 있는 척하는 사람. 끝까지 척만 하다가 끝난 영화. 속 좁고 무능력한 사람. 그런 말들이 무서운 이유는요. 틀려서가 아니라 너무 맞아서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동만이가 박경세에게 던지는 그 말들이 어쩐지 자기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처럼 들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박경세도 만만치 않아요. 이번 회차에서는 오히려 박경세가 주인공처럼 보이는 순간도 있었죠. 박경세는 동만이에게 오랫동안 벼르고 있었던 말을 꺼냅니다. 이 둘은 서로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더 잔인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던지는 말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나를 아는 사람이 내가 가장 숨기고 싶은 곳을 찌르면 그건 오래 남습니다. 박경세는 동만이에게 말해요. 너는 링 위에 올라가 본 적이 없다고. 남이 망한 걸 보고 밖에서 신나게 떠드는 사람이라고. 이 말이 아픈 건 박경세는 적어도 링 위에 올라가 본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영화를 만들었고 사람들 앞에 내놨고 평가받았고 얻어터졌습니다. 반면 동만이는 링 밖에 있었습니다. 실패하지 않은 게 아니라 시도하지 않았던 사람. 그러니까 이 장면은 묻는 것 같아요. 얻어터진 사람과 한 번도 올라가 보지 못한 사람. 둘 중 누가 더 아플까요? 박경세 작품은 분명 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망할 만큼은 해봤습니다. 동만이는 욕했습니다. 하지만 그 욕의 자리에는 자기가 올라가지 못한 무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동만이가 진 날처럼 보였습니다. 말로는 이겼을지 몰라도 마음으로는 진 날.
자기가 외면하던 진실 앞에 잠깐 멈춰선 날. 그렇다고 해서 동만이에게 이유가 없는 건 아닙니다. 동만이도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 말 사실 틀린 말은 아니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나도 싫어할 수 있습니다. 나를 조롱하는 사람에게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마음이죠. 다만 문제는 그 마음이 나를 지키는 정도를 넘어 내 삶 전체가 되어버릴 때입니다. 동만이는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자신을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미움을 통해 계속 자신을 확인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 그러니까 나는 별거 아닌 사람이다. 하지만 나도 저들을 싫어한다. 그러니까 나는 아직 지지 않았다. 이 이상한 마음의 시계가 동만이 안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변은아. 은하는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 그런데 은하가 도와주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잘 됩니다. 전남친 재영이의 등장도 그랬죠. 은하를 지나간 사람들은 어딘가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은하는 누군가를 살려주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누군가를 살리느라 자기 자신은 계속 소모되는 사람일까요? 은하가 코피를 흘리는 장면이 그래서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 그 코피는 그냥 몸이 약해서 나는 피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이 참고, 너무 많이 느끼고, 너무 많은 사람의 마음을 받아낸 사람이 결국 몸으로 흘리는 신호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 코피를 멈추게 하는 사람이 동만이라는 게 참 좋았어요. 은하에게 동만이는 완벽한 해결책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안심이 되는 사람입니다. 방탄 코트를 입고 늘 세상과 싸우던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이상하게 편안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그게 관계의 신비한 점 아닐까요? 동만이도 은하가 필요하지만 은하도 동만이가 필요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구원한다기보다 서로 앞에서만 조금 덜 무너지는 관계? 저는 이 관계가 참 좋았어요. 고혜진이란 인물도 그렇습니다. 혜진이 선한 사람이라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자 만나면 된다. 이 말만 놓고 보면 가볍게 들릴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드라마 안에서는 그 말이 꽤 중요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황진만도 그렇고 고혜진도 그렇고 결국 같은 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동만이의 불안을 잠재우는 건 비난도 아니고 논리도 아니고 더 센 말도 아니라고요. 결국 사랑이라고요. 사랑이 꼭 연애만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실패해도 떠나지 않는 관계, 내가 방탄 코트를 벗어도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 동만이에게 필요한 건 그런 종류의 안심일 겁니다. 사람은 미움으로 잠깐 자신을 지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미움만으로 오래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황진만이란 인물도 참 오래 마음에 남아요. 진만은 동만이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무너져 있는 사람이죠. 그 역시 실력 있는 문필가였죠. 회사에 다니다가 교수와 전업작가를 꿈꿨고 결국엔 잘 되지 않았던 사람. 재능이 재앙이 된 이 인물의 아픔은 침묵하는 아픔입니다. 동만이가 밖을 향해 터지는 사람이라면 진만은 안으로 가라앉는 사람이죠. 동만이는 남을 욕하면서라도 스트레스를 풀지만 진만은 아마 자기 자신을 욕하고 있을 겁니다. 형은 형 스스로가 얼마나 싫었을까요? 한때는 가능성이 있었을 겁니다. 글을 잘 쓴다는 말을 들었을 테고 나에게는 다른 삶이 있을 거라고 믿었을 테고 언젠가는 내 이름으로 뭔가를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은 가고 결과는 남지 않고 생활은 계속되고 자존심은 조금씩 달아갑니다. 그때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됩니다. 나는 왜 여기까지밖에 못 왔을까? 나는 왜 끝까지 가지 못했을까?
나는 왜 아직도 나를 포기하지 못할까? 진만의 허무는 그래서 아픕니다. 소리치지 않아서 더 아프고 무너졌다고 말하지 않아서 더 무너져 보입니다. 어쩌면 동만이가 오직 형 앞에서 우는 이유도 진만이 형 때문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형이 안타까워서요. 사실 무가치하게 살겠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형 앞에서는 같이 있고 싶었으니까요. 이 드라마는 악플러라는 존재도 그냥 쉽게 다루지 않습니다. 욕하는 사람과 욕 먹는 사람이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우리는 보통 악플러를 나쁜 사람이라고만 생각하죠. 맞습니다. 악플은 나쁩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망치고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는 그 악플러의 안쪽을 들여다봅니다. 왜 사람은 남의 실패를 먹고 살게 될까? 왜 누군가의 불행을 보면서 잠깐 살아나는 기분을 느낄까? 그건 그 사람이 악해서만은 아닐 겁니다. 자기 삶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남의 삶을 물어뜯는 방식으로 튀어나온 것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것이 악플을 용서하게 만들진 않아요. 다만 이 드라마는 괴물이 된 사람을 보여주면서도 이 사람이 괴물이 되기 전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그래서 오래 남습니다. 출생의 비밀도 좋았어요. 엄마라는 단어를 부를 수 없는 단어가 됐다는 것. 그건 은하의 인생에서 가장 큰 결핍이자 최초의 결핍인데요. 엄마라는 말은 원래 가장 가까운 말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이 가장 멀고 가장 아프고 가장 금지된 단어가 됩니다. 이 드라마가 출생의 비밀을 쓰는 방식이 좋은 건 그게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인물의 결핍을 설명하는 열쇠가 되기 때문이에요. 왜 이 사람은 사랑을 믿지 못할까? 왜 이 사람은 버려질까봐 먼저 공격할까? 왜 이 사람은 누군가에게 기대는 법을 모를까? 그 답이 그 단어 하나에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최 대표. 저는 최 대표가 있어서 이 드라마가 버틴다고 생각했어요. 최 대표가 없었다면 이 드라마는 정말 산으로 갔을지도 모릅니다. 이 작품에는 자기 감정대로 막 내뱉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상처받았으니까 말하고, 억울하니까 말하고, 그 말을 들어줘야 하는 최 대표는 그 지점에서 이 작품의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입니다. 빌런의 자리에서 말이죠. 결국 이 작품의 묘미는 관계성을 보여주는 데 있는데요. 동만이와 박경세는 서로의 열등감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가장 아프게 찌릅니다. 동만이와 은하는 서로에게 안심이 됩니다. 구원까지는 아니어도 서로 앞에서 조금 덜 무너집니다. 동만이와 진만이는 서로의 실패를 비춰봅니다. 형은 동생의 미래 같고 동생은 형의 남은 자존심 같습니다. 혜진과 주변 사람들은 동만이에게 계속 말합니다. 내가 필요한 건 이기는 게 아니라 사랑받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이 드라마는 결국 이런 질문을 남깁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실패해도 괜찮은 사람인가? 나는 망해도 끝나지 않는 사람인가? 나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인가? 참 단순한 질문인데 살다 보면 이 질문이 제일 어렵습니다. 4회차에서는 동만이가 졌습니다. 박경서에게 졌고 자기 감정에게 졌고 오래 외면해온 진실에게 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패배가 꼭 나쁘게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은 이길 때보다 질 때 자기 마음을 더 잘 보게 되니까요. 그리고 어쩌면 이 드라마가 말하는 구원은 대단한 성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 망해도 끝나지 않는 것, 누군가에게 아직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방탄 코트를 입고 세상과 싸우던 동만이가 언젠가는 그 코트를 벗고도 괜찮아지는 순간. 저는 이 드라마가 그 순간을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자무사 다른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모자무사는 드퀸과 함께 드라마 퀸 구독